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나의 Come and See 와서 보라입니다. 제가 깨어나기를 2007년에 경험을 하고 알아차리기를 2020년에 하게 되었는데요. 그 알아차리기 전까지의 나의 그 13년의 깨어나기 이야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의 Come and See 와서 보라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 역시 스승님 만난 전후로 이야기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스승님 만나기 전에는 이제 책도 안 보고 10년 넘게 제가 게임에만 푹 빠져 살았어요. 완전 놀자였어요. 근데 어, 이렇게 친구 따라 뭐 교회 몇 번 가본 경험 외에는 뭐 성경을 보거나 깨달음, 명상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해봤던 저에게 지금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저한테는 상상도 못할 기적입니다. 지금 제가 처음 AF를 만난 게 대학교 졸업하고 막 취업하려고 할 때 작은 아버지께서 직장 들어가기 전에 그냥 한번 다녀오면 좋아, 수련회 같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접수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평소 같았으면 절대 안 간다고 했을 텐데 첫 직장에 입사하는데 준비를 뭔가 하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모른 채 2007년 2월 설 깨기를 합니다. 아, 그렇게 수련 중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뭔가를 만났던 게 열심히 하하하 웃다가 이렇게 갑자기 울면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울지? 하면서 펑펑 울다가 이렇게 가슴속에서 아주 작은 나가 이렇게 움츠려서 내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라는 대로 하면 뭔가 경험하구나 이런 신뢰가 생겼어요. 그렇게 한 테마 한 테마 정말 다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수련회에서 이제 종파 세우기 테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몰라교라는 교주가 돼서 그냥 몰라를 한참 외쳤고 그리고 계속되는 물음을 하면서 누구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가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저희한테는 뭔가 소화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 수련이었어요. 그 한 번이. 그렇게 수련이 끝나고 아버지랑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그 뽕짝 노랫소리, 제가 깨기 전에는 차 안에서 뽕짝 노랫소리 들으면 멀미 날 것 같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조용히 제가 몸을 들썩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휴게소, 내려오는 휴게소에서 먹었던 그 최악의 비빔밥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걸 알아차리면서 어떻게 감사하게 먹을 수 있지 하면서 그 먹던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에 돌아온 날 제가 바로 정리정돈을 시작을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 대청소를 한 날이었는데 부모님이 많이 당황해 하셨어요. 제 방에 오지도 않고 눈치만 보시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이제 지금도 좀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하하하 오늘은 내 인생에 처음 있는 날입니다. 하하하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이블린 베개님 감사합니다를 큰 소리로 외치고 밖을 나섰어요. 이렇게 옆집을 바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들어가서 인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옆집은 저희 부모님하고 그 땅 문제하고 사업 문제로 이렇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자식들까지 뭐 10년 가까이 서로 벽을 쌓고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주저주저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때 깨기해서 3초 안에 이렇게 대답하는 걸 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냥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이모님이 제가 들어오는 모습에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좋게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기분이 이상하고 어색하고 그 낯선 감정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니까 속이 후련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이 일로 제가 그 용기를 배우고 용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용기하면 저에게 이렇게 깊게 들어와 있는 말은 용기는 그 두려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다 였어요. 용기를 꼭 써야 할 때를 알려준 것은 두려움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용기를 써야 할 때구나를 알아차리고 제가 해나가면서 배워갔어요. 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자유로워진다는 것도 배워갔어요. 아무튼 그렇게 깨기 일주일 뒤에 제가 첫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첫 화가 날 일을 만난 게 오래 걸리지 않았죠. 같은 동네 동생이 이렇게 사무실에 일을 보러 왔었는데 그 앞에서 선배가 저한테 막말을 하고 쪽을 한참을 엄청 길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일입니까? 이 물음을 던지기도 전에 그 생각은 이미 끝이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슴은 쿵쾅대고 얼굴은 빨개져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또 기억났던 게 일단 정지였어요. 계속 그 생각을 멈추려고 하는데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또 그때 스승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잡아도 가속도 때문에 바로 멈춰지지 않고 조금 간다라고 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걸 이해하고 제가 계속 일단정지 하려고 했어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어요.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더 잘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묻기 시작했어요. 화가 날 일입니까? 그게 그 순간 잘 안 되거나 제가 시간이 없으면 그 상황을 기억해 놨다가 그날 저녁에 자기 전에 생각해서 물었어요. 화가 날 일입니까? 그렇게 제가 맑은 물 붓기를 계속 했어요. 매일 몇 건의 그 안 좋게 받아들여졌던 일들, 거슬렸던 일들을 기억하고 묻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매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화가 날 일이 생길까?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생길까? 얼마나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까? 얼마나 빨리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재미에 푹 빠져 들어갔어요. 그리고 깨기 때, 깨기 하고 나올 때 제가 이 책 삶으로 깨어나기를 한 권 들고 나왔는데요. 그 당시 제가 이해하기에는 여기 책 내용은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고 앞쪽 몇 장만 할 수 있는 것들 하기 시작했어요. 들숨, 날숨 사이 알아차리기는 제가 해보다 도저히 어려워서 그냥 배로 호흡하기 시작했어요.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밥 먹으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알아차리고 복식호흡을 하려고 했어요. 빨리 해야 되는 일이나 급한 일을 할 때 혼자 또 속으로 중얼거리던 말이 있어요. 몸은 빠르게, 마음은 차분히, 능수능란. 그러면서 제가 복식호흡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알아차리게 해나갔어요. 이건 깨기 때 제가 그 나이트 가기 전 그 허겁지겁하던 모습들을 기억해서였어요. 이 연습은 또 화가 날 일입니까를 더 빠르게 알아차려주게 해줬어요. 화가 날 때 호흡이 뜨거워지고 생각에 빠지거나 화에 휩싸이면 말도 빨라지구나 이런 것들을 더 알아차리게 해줬어요.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감각 알아차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기억나는 한 장면 제가 말씀드려보면 제가 마트 캐셔 업무를 했을 때였는데요. 손님에게 이렇게 카드 현금 주고 받을 때 이렇게 봉지에 담아줄 때 제가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주고받는 느낌, 그 손의 감각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손에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거예요. 바닥을 이렇게 조금만 스쳐도 이렇게 진짜 전기뱀장어가 된 듯이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손가락 한 마디 꼼짝할 수가 제가 없었어요. 몸이 감당이 안 될 만큼
너무 강렬해서 이렇게 터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순간들이 너무 좋았고 그 순간들을 계속 경험하려고 감각 알아차리기를 계속 해 나갔어요. 그 뒤로 또 제가 이제 고객 응대 업무를 받는데 고객 이렇게 만족 평가 이런 걸 하니까 호흡 알아차리기에서 어차피 알아차리기 하는 거니까 그냥 미소로 알아차리기 가도 좋겠다 해서 미소 알아차리기가 시작됩니다. 그 당시 저에게 감각 알아차리기는 뭔가 생각을 끝내는 자리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만큼 생각하는 것보다 느낌을 알아차리는 게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깨어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마음대로 하지만 깨어나지 못하면 그것들이 나를 마음대로 합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자꾸 내 마음대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 자칭 생각 죽이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놈의 생각을 교육을 시켜야겠다. 내가 이제까지 이제까지 살아온 그런 삶의 패턴에 생각이 너무 커져서 아직도 가속도가 붙어 있나 보구나. 그러니까 아예 반대 방향으로 많이 돌려놔야지 균형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죽이기, 다루기를 시작을 합니다. 방법은 간단했어요. 생각이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안 해주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뭐 신나는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꺼버린다거나 뭐 발라드를 듣다가 랩을 들어버린다거나 TV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뭐 음악을 들어버리고 이 반찬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저 반찬 먹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 다루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하고 싶은 그 반대쪽으로 특히 좋은 쪽으로 설정하면 좋겠다라고 진화를 했어요. 제일 마지막까지 제가 잡기 어려웠던 게 저에게는 그 뿌리 깊게 잡힌 게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게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책을 보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때 이제 가장 하기 싫은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어김없이 게임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났고 그때 책을 봤어요. 근데 책을 보고 다시 거실로 오니까 또 게임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속으로 말했죠. 와, 이 생각 이놈 봐라 하고 또 책을 보고 왔는데 또 게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미치겠네. 누가 얘기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죽이는 연습을 했어요. 한참을 이런 식으로 제가 보내니까 생각이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이제 말 잘 들을게. 좀 봐주라. 우리 잘 살아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생각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 아직 다 믿을 수 없지만 지켜보긴 할 거야. 그래, 잘 지내보자.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게 제가 고치고 싶은 나쁜 습관들을 고쳐나갔고 게임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극에 반응이 아닌 응답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갔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가 일단 정지하고 화가 날 일입니까를 하면서 그냥 그 생각으로 그 느낌으로 이렇게 한참을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고 맑은 물을 끊임없이 부으면서 희열과 제가 환희에 참 많이 만끽하고 또 그런 것들에 중독되어 갔어요. 근데 이걸 한참 하다가 또 하나의 물음이 일어났어요. 그 일인데 안 좋은 것들만 그 일로 바꾸는 걸 하고 있네? 반쪽짜리 그 일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럼 좋은 것도 그 일로 바꾸면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좋은 것도 그 일로 보는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즐거운 일입니까? 그것이 웃긴 일입니까? 그것이 맛있는 겁니까? 그것이 좋은 일입니까?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부감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이거 굳이 해야 돼? 나쁜 것만 바꾸고
좋은 거는 좋은 대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궁금했어요. 이걸 하면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이건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음을 할수록 제가 처음엔 어느 정도 재미있었어요. 근데 갈수록 뭔가 무의미해져 가고 쓸쓸하고 외로워지더라고. 아, 이상하다. 막 내려가는 느낌. 삶은 허무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또 스승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깊게 내려간 만큼 높이 오를 수 있다고 했지. 이 말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것이냐,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제가 묻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그리고 출근하는 차 안에서도 기억이 납니다. 가족도 그것이냐, 우리 아이들도 그것이냐, 나도 그것이냐 하면서 제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어디까지 더 내려갈 수 있나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근데 그럴수록 삶의 가치도 없어지고 의미도 없어지고 더 극도로 무의미해져 갖고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그 전과 제가 다른 그것을 만날 수 있었고 선택의 힘이 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에게 그 깨기 수준의 그것은 힘든 것도 없지만 좋은 것도 없는 그것, 거기까지가 저에게는 그냥 한계였었어요. 이렇게 보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주위에 함께 이렇게 나눌 사람도 또 물어볼 사람도 없어가지고 진짜 답답했어요. 너무나 큰 벽에 제가 막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제가 그렇게 아이 둘도 낳고 알콩달콩 잘 살아갑니다. 저는 그 아내 깨어나기 보내려고 참 많은 시도 끝에 뭔가 좋은 곳이긴 한데 안 가겠다라는 그런 역효과만 있는 상태로 깨어나기 보내기 실패를 수차례 합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이 아주 강했어요. 동반자로서 좀 멀리 가려면 같이 성장해야 잘 살아갈 수 있겠다. 같이 리듬을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깨어나기 전에 내가 알아차리기를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7년 아내의 유방암 3기 진단 그리고 항암 수술 방사 치료 2년의 그 치료 끝에 기적적으로 그 암이 안 보인 상태가 돼서 일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근데 한 달 만에 기침을 하더니 양쪽 다발성 폐전이암이라는 진단과 함께 그 죽음 바로 앞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저희가 기약 없는 항암의 시작. 근데 관리만 잘하면 암도 잘 데리고 살면 되겠다라는 또 희망이 생길 때쯤에 다시 두통이 오더니 뇌전이암 판정, 또 다시 수술. 그렇게 또 태어나나 싶더니 퇴원 전 하루 전날 갑상선암 발견. 그 후 또 임상항암의 시작을 1년 또 살만하니까 다시 검진해서 뇌전이 재발 판정, 또 다시 수술, 또 살만하려고 하니까 관리되고 있던 폐암이 이제 더 커져버림, 다시 항암. 그렇게 제가 함께하고 있는 5년이 넘는 시간, 음, 죽음과 어떤 삶의 경계선에서 저도 아내도 외줄타기를 하듯이 진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 그 중에서도 제가 그 진단을 받고 2년 뒤에 폐 재발이 왔을 때, 그 아내가 죽음 가까이 왔을 때 아내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가기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소원이 여보가 깨어나게 가는 거야 라는 말에 아내가 이제 소원을 들어준다면서 드디어 12년 만에 깨어나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드디어 그 이후에 2020년 13년 만에 알아차리기를 하고 이후 부부 하티 수련까지 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그 알아차리기는 깨기 수준에서 도저히 넘지 못하는 벽에 제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한 줄기 구멍이 뚫리면서 한 줄기 빛이 쫙 비쳤어요. 그리고 다시 깨기를 들었을 때 스승님께서 왜 그렇게 그것의 바탕 위에 긍정 선택을 강조하시는지 그 말씀이 그제야 들렸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 삶의 이치는 긍정 선택했을 때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잘 안 들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오래 걸렸나 봅니다. 그리고 저희 이런 깨기 훈련과 그 다음 단계를 삶은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책에서 4단계로 정리해서 단 몇 장 안에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그 간절함과 제가 죽음 앞에서 함께한 깨기 이후 수련과 그 책풀에 참석하면서 지금은 그것이 좀 많이 달라져 있어요. 무의미했던 그것에서 제가 지금은 전율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것의 깊이를 알아차려가고 그것에 더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그것에 더 많이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것의 깊이를 느낄 수도 있고 그것의 신비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도 있고 길들였던 제가 생각보다 더 큰 생각에 이해하며 제가 나를 길들여 가려고 하고 그렇게 막혀있던 벽에 구멍을 수없이 내고 있고 잘 듣고 잘 보고 잘해서 빛의 길을 제가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깨어나기 한 후 알아차리기 전까지 13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제가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 스승님은 말씀으로 저하고 함께 계셨고 내 말씀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제가 그 아픈 그 한 걸음 한 걸음 헛되지 않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는 스승님께 제가 한없이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스승님의 존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르침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모릅니다. 함께하는 ALP 식구들의 존재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제가 모릅니다. 스승님 곁에서 지금 받고 있는 너무나 좋은 빛의 씨앗들 지금 잘 제가 품어가지고 싹 틔우고 열매 맺고 다시 열매 맺고 또 씨앗도 뿌리는 내가 되어 가겠습니다. 스님 빛으로 삶으로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 나의 커멘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